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화면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노란톡방 참여 방법 스캔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여시고요. 그리고 채팅방 목록을 클릭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뉴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클릭을 하시게 되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요. 지금 보이는 화면을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네, QR코드 촬영 후 차트 서퍼 전문가 톡방 비밀번호 9479번 꼭 입력 후에 입장을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검색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479번 꼭 기억하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또 젠틀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젠틀맨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행복만남님께서 종목 고민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솔트룩스 31,790원에 25%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종목 고민 접수됐다고 하니까요. 조금 이따가 상담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초보 주식왕님이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씩 참여해주고 계세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톡방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주식 전문가님께서 첫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입장해주시면 지금 바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꼭 검색을 해주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을 해주셔서 비밀번호 9479번 꼭 입력 후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2부 첫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주식왕 필살기 시간인데요.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 코너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무슨 주제로 오늘 처음 강의를 하시는 건데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많은 분들이 주제인가요? 지금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공매도에 좀 더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이제 공매도에 한번 디테일한 강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누구나 지금 공매도 종목은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 들어와서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들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가장 상위에 있는 게 HMM, 삼성전자, 페노션,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대한전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쭉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이 들어보신 그동안 관심은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가장 재밌는 점이 뭐냐면 한 번쯤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약간 게임처럼 가지고 논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조작하는 가장 첫 번째 기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엄청나게 대량 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대량 매수를 들어와서 종목을 엄청나게 가격을 높여놓고 그러면 이제 기관도 들어오고 개인들도 들어와서 가격이 점점 더 높아지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막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특히나 이런 거 이제 딱 보여줄 때 지표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사기 전에는 레버리지 종목을 먼저 삽니다. 그런 다음에 엄청나게 사들여서 주식시장을 올려주면서 2배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매도를 치기 전에는
반드시 인버스 종목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버스 종목들이 굉장히 상위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인버스 종목들 떨어질 때 또 떨어지는 만큼의 이익을 엄청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매도에 굉장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다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H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릴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HMM을 외국인들이 첫 번째 공매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뭐 순위에선 좀 밀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많이 뭐 대상이 됐고요. 네. 두산중공업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 삼성전자는 뭐 거의 항상 1위나 2위에 포진을 해 있는 그랬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종목들을 지금 오늘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는 계속 여기에 있겠지만 조금 있다가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할 때는 외국인 매수 상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사고 파는 전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거의 2배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의 2배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성향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전략으로 요새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전략이 뭐냐면 공매도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종목을 사시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 공매도가 엄청 들어와서 떨어지면 손절하고 파시잖아요. 놀라서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가 막 들어와주면 땡큐. 바로 이 타임입니다. 이 타임에 반대매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팔아서 가격을 낮춰놓으면 저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그런 차트를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종목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걸 알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신 10분의 1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네, 우리나라 네. 국민의 네. 10분 중에 한 분은 네.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로 요 구간입니다. 엄청나게 네, 하락하는 급락하는 모습을 구간이네요. 보여줬는데요. 네. 이때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최고치에 달합니다. 보시면 여기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네.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엄청나게 많은 매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분을 좀 멀리서 본다면 여기 최고가를 찍었을 때도 공매도가 들어와서 내려가고 다시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매수해서 올립니다. 그다음 또 공매도를 엄청나게 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이 저점 라인을 항상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선이 그동안 저점 라인으로 참 오랫동안 작용을 해왔던 그런 라인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 라인이 깨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외국인들이 정말로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이 저점 라인을 벗어나서 계속됐다는 건 지금은 하방이 어디까지 뚫릴지 모른다고. 아직 하방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를 저희가 가져왔지만 이 코스피의 그래프를 딱 조회해 보면 이거랑 정말 똑같이 데칼코마니 같은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네. 보시면 이제 이게 한 달에 2번 정도는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좀 올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빠지더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동안 너무 빠져서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믿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투자에 안 들어가셔요. 신중하게 해야지.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꾸준히 들어오네? 이 다시 들어올 모양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 이제 공매도로 막 내가 고점이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딱 보셨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팔 때 우리는 사는 전략. 근데 그냥 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점을 찍었을 때를 잘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삼성전자가 지금 네, 오늘도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가장 그래프의 하단과 거의 맞닿아 있는. 아, 그 네. 부분이 제일 하단인가요? 네, 지금. 거의 임박했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더 떨어질 데도 없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외국인들이 네. 팔아치웠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거다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 헝다그룹발 뉴스가 너무 크고요. 네. 네, 중국 정말 중국이 너무 많은 나쁜 악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인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중국의 영향이 우리 시장에 너무 안 좋은 영향들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중국 시장을 좀 보면 중국 시장에 호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미국에 호재가 있다고 저희 시장이 올라가지는 그렇죠. 오히려 네. 자기 시장에 호재가 있으면 네.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자기 시장으로.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 악재가 있으면 또 나가죠. 다 받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금은 유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매도는 어차피 일어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그 타이밍을 노릴 뿐이죠. 네.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매도가 거의 2주 간격으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2주 간격이요? 네. 네.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더 짧아졌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게 요 한 칸이 한 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저점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딱 2주네요. 네, 딱 2주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의 그래프를 가보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네요. 특히나 요 구간 같은 경우에 보시면 4번이에요. 한 네. 번, 2번, 3번, 4번. 그러네요. 네. 매주 간격으로 거의 매주로. 떨어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들의 이 매수 매도 패턴과 굉장히 발빠르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요새 정말 초단타 장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요새는 초단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초를 3번씩이나 붙여야 되나 이렇게 오. 생각을 하는데 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3일 장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게 했습니다. 무슨 3일이요? 네. 3일 동안 오르면 3일 후에는 빠지고 3일 장세 많이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5일 동안 보통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을 딱 가운데 두고 3일은 올라갔다가 3일은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요새는 3시간입니다. 3시간이요? 딱 장이 시작하면서 막 오르다가 맞습니다. 점심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빠져요. 네, 하락 전환되죠. 그리고 장 모방할 때쯤 다시 들어옵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루에 몇 번의 매수 기회가 또 있는 거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매수 기회도 많고 네. 매도 기회도 기회가 아니죠. 매도의 위기도 너무나 많은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외국인의 흐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외국인의 흐름도 우리나라와 개인들과 같이 굉장히 매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도 훨씬 더 빠르게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지난번 저점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저점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시면 이 저점이 무려 지금 거의 1년 만에 처음 나타난 저점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1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허탈한 그렇죠. 네, 차트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거기를 지나서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아보려면 잠시 보시면 거의 뭐 1년을 더 지나서 가야 여기까지 내려오는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좀 더 빠져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66,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이번 위기를 좀 굉장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네. 방송 시작할 때 네. 좀 있으면 7만 전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딱 그게 1년 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지난 1년간이 우리한테 너무 좋은 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1년 전으로 원위치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전으로 원위치.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너무 우리는 안타깝지만 공매도가 계속되는 한은 아무래도 이런 박스피라 그러죠. 네. 이런 박스피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전문가님의 의견은 지금 공매도, 외국인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의견 같은데요. 네, 이렇게 외국인 공매도가 대거 출회가 될 때 반대로 우리는 사야 된다라는 의견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은 톡방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공매도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익님께서 공매도가 좋지는 않다고 예전에 들었었는데 요 이전에는 공매도 금지한다는 이슈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공매도 강의 듣고 보니 저도 여러 번 당한 듯요라고 또 드래곤님께서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주가이고 그리고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적금이다. 그렇죠. 네. 이건 정말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점이 또 떨어졌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공매도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매도가 네.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지킬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장이 좋을 때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굉장히 발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거든요. 네. 근데 외국에서 자꾸 공매도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공매도를 재개하셨죠.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다시 혼탁하게 된 겁니다. 정말 혼탁하잖아요. 네. 아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자유롭게 놀고 나가는 장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외국인의 흐름에 휘둘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가 시장을 평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매도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주식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코너에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1부에서 이어서 이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모크 코로나19 관련주 이 경구용 치료제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네, 부강약품 9%, 바이오리더스는 21% 하락을 했고요. 현대바이오 20%, 유바이오로직스는 16%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많이 흘렀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흘렀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워낙에 이슈가 컸던 종목이고 단기간에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가 이런 흐름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팍 관련주가 오르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 후보가 낙선이 됐다 그러면 정말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네, 네, 이런 거랑 지금 굉장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길 때까지만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치료제가 정말 좋은 치료제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네, 많은 분들이 백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싼 치료제를 더 많이 사드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코로나19 이제 치료제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백신 맞아?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먹는 치료제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또 전망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요새 저희는 항상 유사수신을 별로 안 좋게 별로가 아니고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네네네. 이런 유사수신 업체들에서 자꾸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저한테도. 뭐라고요? 고객님, 네. 네, 저희가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 네.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톡방 주소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클릭하지 않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 현혹돼서 들어가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구용 치료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빠른 영향을 주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아직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멀고 미국에 있는 회사가 만약 네. 미국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경고형 치료제에 들어가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가 하락이 나오니까 좀 멀리 두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주에 조금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손절이 답일까요? 아니면 관망을 조금 오래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이 미국과 중국 바이오 위기가 네. 시장에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전반적으로 한번 상승을 올 수 있는 모멘텀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서 조금 그동안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요. 네. 이걸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시든지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다시금 조금 반등이 나오면 정말 속이 쓰린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한 또 대응 전략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 먹는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또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네. 경우에는 신풍제약이 또 3상 임상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속에서 또 오름세 띄고 종가를 마무리를 했는데, 네, 신풍제약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역시 뭐 신풍제약은 저도 옛날에 한번 추천했었어요. 그러고 네. 나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이런 약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어쩌면 정말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시나 주의하셔야 될 건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는 항상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제약 바이오가 지금 같은 흐름을 든다고. 같은 네.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제약 바이오는 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네. 지금은 더 호재가 제대로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꼼꼼한 이제 전략과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희귀금속, 히토리오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을 조금 했네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 우려 속에서 오늘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오늘 12% 급등을 하면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3,445원 종가 마무리됐고요. 동국 아레데스 최근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6% 상승을 하면서 오늘 또 마감을 했네요. 6,070원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유니온도 5%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이 희귀 금속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역시나 히토리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네, 이슈가 되는 그런 네, 소재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이 히토리오 관련해서 아무래도 자구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력난이 굉장히 심해서 지금 네. 러시아한테 구제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가 응답을 안 했어야지.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도 과연 우리가 전기를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세계 최대의 히토리 저장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카드를 꺼내 든다면 네. 히토리에 관련돼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저랑 비슷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 이번에 굉장히 큰 이 타격 두 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타격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비장의 카드가 필요하다. 저희도 뭐 아까 필살조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네. 정말 필살의 전략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히토리가 아무래도 중국의 필살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히토류에 관련된 전망까지 또 알려주셨고요. 이 종목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최근 잘 가고 있는데 매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아직은 중국의 전력난이 끝날 때까지는 히토리는 아직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아직 살아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전력난을 해결하기까지는 뭐 어떤 분들은 한 달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최소 2주 정도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는 히토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히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굉장히 움직임이 둔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를 때도 뭐 그렇게 오르지 않고 내려갈 때도 맞습니다. 정말 움직임이 별로 없고 네.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매수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문가님의 의견 또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게임비리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2대 주주 등극을 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오늘 급등을 해낸 모습인데요. 네. 종가도 크게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19%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면서 45,1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게임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게임빌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게임빌이 가장 재미를 봤던 게임이 뭐냐면 야구 게임이었거든요. 양 게임이요? 야구요. 야구 게임.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은 야구 게임. 남자분들이 야구 네. 게임을 하려고 게임빌을 많이 네. 접하게 됐는데 게임빌이 최근에 투자를 흐름을 보면 네. 이 게임 회사가 아니고 투자 전문 회사인가 이런 느낌이 들 맞습니다. 정도로 네. 굉장히 다방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현금 결제라 그러죠. 이 현금 결제를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이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2대 주주에 뭐 등극을 했는데 암호화폐가 중국이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규제를 하다가 힘든 상황에 빠졌으니까 암호화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이 회복하기까지 암호화폐는 조금 더 좋은 그런 타이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는 사실은 실물 자산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전원이 내려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허구의 가상의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를 말씀드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뭐 중국의 규제 리스크도 줄었고 네. 엘살바도르에서는 국정 그렇죠. 화폐로. 화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흐름들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속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재편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위에 있던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가상화폐 전문가님께서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말씀해주시는 그런 가상화폐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점도 오전 방송을 잘 보시고 참고해서 투자하신다면 암호화폐로도 최근에는 조금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저 하나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게임에 관련된 회사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암호화폐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느 정도 비중으로 봐야 될까요? 암호화폐 관련주 아니면 게임 회사?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게임빌이 야구 게임 출시 이후에 재미를 보는 작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벌었던 돈을 계속해서 약간 깎아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네. 이걸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가 답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예 게임빌에서 그렇게 네. 암호화폐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이렇게 게임빌까지 또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정유와 LPG주입니다. 네, 오늘도 상승을 했네요.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중앙에너비스가 오늘도 급등을 합니다. 14% 넘게 상승을 하면서 22,400원 선에 종가를 마무리 지었고요. 극동유화와 흥구석유 그리고 S51까지 2%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워낙에 지금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 속에서 기름도 많이 올랐는데 이 소식 속에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한동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3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그랬거든요. 반드시 오른다. 지금 사두셔라. 그렇구나.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국제 유가가 80달러를 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국제 유가는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서 이제 서해안 쪽에서
새로운 유전 하나 또 발견했다 이런 발표가 어제도 있었거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석유는 굉장히 한전적인 자원이고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피겠으나 석유가 꼭 사용되지 않는 산업에는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대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석유가 이렇게 오르니까 막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는 내 종목이 아니니까 이렇게 밀쳐두는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서 정말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항상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천주 항상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주 중에서도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정말 어떨 때는 하루 만에 30%를 찍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럴 만큼 지금 저희는 항상 정확한 자료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권유 정보 그리고 관심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있으세요? QR코드를 꼭 찍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9479번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 바로 전문가님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HK 이노엔 그리고 AB프로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29.9%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머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에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쪽으로 해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 이런 주가 장세인데 SK 이노엔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68,000 이 HK 이노엔 68,20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 종목들 긍정적인 전망 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긍정적인 전망을 드리고 싶으나 아닌가요? 약간 애매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모? 싶습니다. 세모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 회사들이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만으로 지금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제 전자공시를 다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관련된 공시를 하나도 한 게 없더라고요. 아직 공시가 네. 없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이제 시장의 예측만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에코프로비움이나 뭐 이노엔이나 우리는 관련이 없다. 예전에 그 메타버스 사례처럼 그렇죠. 네. 네. 알체란가요? 네. 네. 알체라가 딱 발표를 하자마자 네. 주가가 막 갑자기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네. 만약에 정말 좋은 발표가 이어져서 네. 우리가 그런 개발을 함께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네. 정말 이 종목들은 지금이 아니라 뭐 따따상 따따상 갈 수도 갈 것 있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많은 추측만 난무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정된 공시가 없는 종목들이다. 현재는 지금 소문만 무성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네, 정확한 공시가 있다면 따따상도 노려볼 만한 종목인데 아직은 정확한 공시가 없으니 세모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강승민 전문가님께서 쏙쏙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꼭 검색을 해주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스캔을 하셔서 오실 수도 있는데요. 비밀번호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9479번 꼭 입력하시고 입장을 해주세요. 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훈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네, 오셨다가 바로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또 들어오세요, 양승훈님. 네,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4030님께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종목 고민 또 남겨주셨습니다. 53,800원 비중은 28%라고 하는데요. 네,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지금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되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슈프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주식 상담도 해주나요? 라고 그 전에 물어보셨네요. 네, 저희 주식 상담 도와드립니다. 네, 위쪽 보니까 방송 보다 보니 유명한 분이라 왔어요. 라고 또 4030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강승민 전문가님 또 화요일 오전 방송도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꼭 방송 본방 사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보다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송송님께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송송님. 오늘 특히나 첫 방송이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4030님 들어오신 거 있고요. 히읗이응님께서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모두들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고민이에요. 롯데렌탈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가 58,300원, 그리고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36,600원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5% 하락했습니다. 롯데렌탈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오늘 5%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전문가님 비중이 30%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오늘 상담 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종목이라고 감히 어떡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네. 이제 지금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롯데렌탈이 따상을 기록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딱 상장된 첫날 바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지금 빨간 줄이 있는 위치를 보시면 네. 그래프의 몸통도 아니고 윗꼬리에 걸쳐져 있습니다. 네, 보통은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롯데렌탈 이제 공모를 한다고 그랬을 때 롯데렌탈이 과연 공모를 성공할까 이런 생각은 저는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처음부터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공모할 때 보니까 수량도 네, 너무 많이 몰리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 보유 확약 물량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나 하락을 했네요. 시작을 하자마자 네. 쭉 이제 미끄럼틀을 거의 타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다리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구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전망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더 마음을 아프시기 전에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경험을 하시고 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당장 파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그나마 36,000원 정도 지금 가격인데요. 네. 종가가 여기서 더 빠지면 더 많은 손실을 보시겠죠. 그러면 50%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손실은 저는 빠르게 손절하시는 것이 맞다고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렌탈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손절을 해라라는 의견 또 주셨는데요. 네, 잘 고민해보시고 의견 담아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영화금속입니다. 매수가는 2,2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3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4.85% 하락을 하면서 1,960원에 종가를 마무리 지었네요. 영화금속 네, 오늘은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는 2,200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네, 2,200원. 딱 해안선 라인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하락을 그런가요? 하다가 해안선 라인에 부딪힌 걸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쯤이 이제 저점일 것이다 하고 여기서 들어오신 저점 거구나. 매수 들어가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도 지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라인이 있는 걸 쭉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네.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냐면 1,7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버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버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냥 좀 눈 딱 감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한 네. 달에만도 뭐 두세 번 정도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네. 네, 다른 쪽도 계속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또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세븐 한 두세 달 안에 세 번씩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구간이 지나고 나면 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아진다면 다시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는 게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들어가신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영화 금속에 대한 의견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관망해도 괜찮을 것이다. 중간중간 또 오름세 보였으니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고민은 솔트룩스입니다. 매수가는 31,79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 넘게 빠지네요. 24,500원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꽤 있으신 분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음봉이 아주 길게 나왔던 그날 저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라인을 제가 쭉 그어놨는데요. 네. 이 라인 보시면 이제 가장 긴 음봉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딱 들어가셨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저점이라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좀 장세가 안 좋아지면서 더 많이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37,000원인데 비해서 지금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빠진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저점까지 막 내려오지는 않았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한번 뒷받침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장세를 보자면 여기서 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한 2만 원대 라인까지는 네. 빠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참기 힘들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절을 지금에서 하시는 게 마음은 정말 편하실 것이고요. 네. 하지만 나는 그냥 손실 보기 싫고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오르면 할 수 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이제 해안선 라인을 보시면 네.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해안선이 계속 형성이 되다가 지금 이제 해안선이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해안선이 내려오면서 조금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해주면 해안선을 또 뚫고 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조금 그래도 버텨볼 만해. 그렇다면 조금 더 버티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나는 고민하기 싫어. 이거 내려가면 너무 걱정돼. 이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네. 추가적인 더 하락세가 나와서 반등을 넘어가면 그땐 또 추가 매수로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아예 싼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도 2만 원 정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정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올 때쯤 한 두세 주 정도를 더 사주시면 금방 이익으로 변하는 계절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솔트룩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시고 또 추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또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다, 나는 지금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의견 알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 9479번 꼭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고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고민은 한화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53,000원이고요. 53,800원이고요. 비중은 28%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장세가 굉장히 하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2.3%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43,950원입니다. 종가 상황. 매수가는 53,800원, 비중은 28%라고 합니다. 한화솔루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은 제가 오늘 두 번째 워스트로 뽑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워스트요. 네, 지금 라인을 보시면 이분이 거의 이 종목을 4달 정도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지금 가격보다 많이 높은 가격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 라인 보이시죠? 네. 그래서 쭉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 초에 네, 6개월이 넘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다가 장세가 막 빠지면서 하나솔루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은 다시 오르겠지 하고 놔두셨던 것 같은데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조금 하나라는 이 대기업에 소속돼 있지만 그룹주에서는 되게 좀 흐름이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를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하나솔루션 어떠냐 그러면 저는 쳐다보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기업의 호재도 별로 없는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과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공매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하나솔루션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청산을 하시고 좀 좋은 종목을 찾아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에 대한 의견 잘 들어주셨죠? 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저희 강승민 전문가님 오시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9479번 꼭 입력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감 어떠셨어요? 네, 저희 항상 이제 오전에 뵙다가 네. 이렇게 오후에 나오니까 뭔가 좀 감정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저희는 오전 방송은 또 실시간 톡방은 안 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방송인데 너무 능숙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뵐게요.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상담이나 불법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3부에서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